오늘도 윤선영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65살의 몸이지만 손주들 반찬 챙기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톡톡 울려 퍼지는 동안 선영은 지난밤 꿈에서 본 어머니 생각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9살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용 달걀이 8개, 5살 손녀 예린이가 좋아하는 당근도 몇 개 보이네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아이들 입맛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에요. 오전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한지우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맡기러 온 거죠. 38살의 지우는 항상 바쁘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휘젓고 다녀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밥 주실 때 너무 기름진 거 말고 담백하게 해주세요. 요즘 준호가 살이 쪄서 걱정이거든요. 지우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어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요. 선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정성껏 만들어둔 고기 완자며 미역국이며 모두 기름지다고 싫어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은 나물 위주로 해줄게. 선영이 대답하자 지우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애들 간식도 너무 달게 주지 마세요. 치아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지우의 지시는 계속됐어요. 선영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15분. 지우가 집에 있던 시간은 채 15분도 안 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영이 들은 말은 온통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걱정이에요.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준호와 예린이가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동안 선영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바라보니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배고파. 준호가 뛰어와서 선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다시 마음이 다독여졌어요. 그래, 우리 준호 밥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선영은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국물을 살짝 맛봐보니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계란말이 한 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맑은 콩나물국. 평소보다 훨씬 심심한 상차림이었어요. 할머니, 고기는 없어? 예린이가 젓가락으로 반찬들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나물이 더 몸에 좋단다. 선영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쉬워할까봐 걱정됐어요. 오후 3시 지우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거죠. 어머니, 애들 점심 뭘 드셨어요? 나물이랑 계란말이 콩나물국 해줬어. 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영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이들의 가방을 챙겨줬어요. 준호의 색연필이 한자로 부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새 것으로 바꿔 넣어줬습니다. 준호야, 색연필 새 걸로 바꿔 넣어뒀으니까 조심해서 써. 선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애들한테 너무 많이 사주시면 버릇 나빠져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사줄게요. 선영은 갑자기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손자에게 색연필 한자로 바꿔준 것도 잘못된 일인가 싶어서요. 아, 그래. 알았어. 선영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도 현관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어머니, 내일은 애들 간식 시간도 조금 늦춰주세요. 저녁 먹을 시간이 애매해져서요. 응, 알겠어.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웠거든요. 벽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기까지 선영과 나눈 대화는 온통 하지 마세요. 안 돼요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한 번 없이 말이에요. 선영은 무릎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당연히 여기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저녁 준비를 하며 선영은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말투,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 선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선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니 가슴 한켠이 답답했어요. 며느리 지우의 말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너무 기름진 거 말고 너무 달게 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모든 말이 지시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됐지? 선영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혼잣말했어요. 문득 12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지우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선영은 어떤 시어머니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부끄러운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신혼 초 지우가 김치를 담그는데 우리 집 김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일일이 간섭했던 일, 지우가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 때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며 핀잔을 줬던 일들 말이에요. 특히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지우가 첫째 준호를 낳고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우에게 선영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지우야, 미역국은 우리 집 방식대로 해야 해. 내가 해온 방식은 너무 심심해. 그때 지우의 표정을 선영은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 그냥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모습. 지금 생각해보니 지우도 서운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선영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더 떠올려보니 비슷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아이들 옷을 사오면 너무 화려하다, 반찬을 해오면 간이 안 맞다, 청소 방식도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고치게 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선영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선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요? 내가 지우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 지우가 나한테 하는 건 아닐까?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선영이 며느리에게 보인 태도들 말이에요. 지우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우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혹시 지우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선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전 9시 어김없이 지우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좀 일찍 가야 해서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지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애들은 걱정 말고 가. 선영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 말이 선영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애들 점심 때 김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맵다고 안 먹으려고 해서요. 순간 선영은 1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우에게 김치는 우리 집 방식대로라고 했던 기억 말이에요. 그때 지우도 지금의 선영처럼 속이 상했을까요? 아, 알겠어. 선영이 작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선영은 준호와 예린을 돌보면서도 계속 과거를 생각했어요. 특히 지우가 둘째 예린을 임신했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지우가 입덧이 심해서 냄새에 민감했었는데 선영은 임산부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되라고 말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예린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어요. 아, 할머니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우리 예린이나 많이 먹어. 사실은 식욕이 없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지우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니 밥맛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선영은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지우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 지우는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26살의 새댁이었으니까요. 사진을 보면서 선영은 그때를 더 자세히 기억해냈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리려고 할 때 선영이 옆에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라며 지우의 손을 멈춰 세웠던 일. 지우가 제가 배워서 할게요라고 했을 때도 선영은 아니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라며 결국 자신이 다 해버렸었죠. 그때 지우 기분이 어땠을까? 선영이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지우가 왔을 때 선영은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38살이 된 지우도 결국 한때는 26살의 새댁이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애들 어땠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잘 놀았어. 점심도 잘 먹고. 선영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아이들 가방을 챙기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애들 간식으로 과자 주실 때는 성분표 좀 확인해서 주세요. 요즘 첨가물 많은 거 안 좋다고 해서요. 순간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12년 전에 지우에게 했던 말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어서요. 알겠어.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와 아이들이 나간 후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지금 지우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에 자신이 지우를 대했던 방식의 반영일까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건가?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때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지시받기만 했던 서운한 말이에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고요. 지우의 말에 무조건 맞춰주기보다는 서로 대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지우도 나처럼 서운했을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몰랐구나. 선영은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가 과거고 지금 지우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 말이에요. 선영은 새벽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기로 했거든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며느리의 무례함까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달라질 거야. 선영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9시 정각 지우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평소처럼 바쁘다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저녁 일찍 먹여주세요. 학원 시간이 당겨져서요. 지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인사는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선영이 바로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몇 시에 먹이면 될까? 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선영을 바라봤어요. 평소 시어머니라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알아서 해주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묻고 있으니까요. 6시 반쯤에요. 지우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6시 반에 먹이면 되겠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우가 현관으로 향하면서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애들한테 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화장실 자꾸 가게 되니까요. 순간 선영의 목구멍까지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말 대신 선영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서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목마르지? 물 한 잔 마시고 가.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물을 따라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언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 늦어서요. 지우가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도 물 한 잔은 마시고 가렴. 목소리가 좀 거칠어 보여. 선영이 계속 물잔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결국 물잔을 받아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지우가 연신 지시사항을 늘어놓고 급하게 나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지우의 표정에 잠시 부드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천만에. 조심해서 가.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나간 후 선영은 빈 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준호가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응? 왜? 선영이 손자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좀 놀란 것 같았는데?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미묘한 변화도 금세 눈치채는군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을 줬거든. 그래서 놀란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을 준 게 신기한 거야? 예린이도 다가와서 물었어요. 응, 오랫동안 안 해봤던 일이거든. 선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지우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서 평소대로 차렸습니다. 고기 완자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할머니, 오늘 밥이 더 맛있어 보여. 준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선영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영은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음식도 더 맛있게 차려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빼고 심심하게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이었어요. 평소라면 지우가 애들 밖에서 너무 뛰어다니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당부가 없었으니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네 밀어줘. 예린이가 그네에 앉으며 소리쳤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 높이 높이 올라가자. 선영이 그네를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지우가 조금 일찍 왔어요. 2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거든요. 어머니, 일찍 끝나서 왔어요. 지우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일찍 끝났구나. 선영이 대답했어요. 지우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아이들 가방만 챙겨서 바로 나가는데 말이에요. 애들은 어디 갔어요? 지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공원에서 놀다 와서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 선영이 설명했어요. 아, 공원에 다녀오셨구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선영이 또다시 물잔을 가져왔어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 마셔.
선영이 지우 앞에 물잔을 놓았습니다. 지우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전에 이어 또 물을 주시다니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우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글쎄요. 그냥 분위기가? 지우가 물잔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다른 것 같은데? 선영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준호가 달려가서 지우를 안았어요. 엄마, 할머니랑 공원 갔다 왔어. 예린이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으며 선영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응, 조심해서 가.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지우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자신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천만에. 우리 손주들인데 뭘. 선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지우와 아이들이 나간 후 선영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물 한 잔을 건네고 며느리의 지시에 바로 내라고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본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상하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선영이 혼잣말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선영은 오늘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고생하셨다고 한 말까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선영은 자문해 봤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선영은 내일이 기대됐어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선영과 지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니까 지우도 뭔가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우의 기본적인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지우가 평소보다 더 바쁜 듯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애들 좀 조용히 놀게 해주세요. 지우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말했어요. 선영은 물 한 잔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힘드시겠네.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우가 손사래를 쳤지만 선영은 계속 물잔을 내밀고 있었어요. 결국 지우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또 지시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오늘 애들 간식은 과일로만 주시고요. 텔레비전도 1시간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밥보다 죽으로 해주시면. 선영은 지우의 말을 듣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할까? 지우야. 선영이 조용히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지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회사 상사한테도 이렇게 말하니? 선영이 차분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지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묻는 건 간단해. 회사에서 상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냐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지우는 입을 다물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말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문제? 선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가 다른 문제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지우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별거 아냐. 나도 사람이라는 얘기지. 선영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회사 상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온갖 지시를 다 하니? 안 하지?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니까. 지우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라서 뭘 해도 된다는 거니? 선영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라서 무시해도 되고 당연하게 여겨도 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시만 해도 된다는 거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준호와 예린이가 눈치를 보며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왔다 갔다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선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럼 어떤 뜻으로 말한 건데?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왔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말이야,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 선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어. 그래서 너한테는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어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선영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싸우는 게 아니야, 예린아. 할머니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지우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래, 가. 선영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영은 손자를 안아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지우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는데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선영은 계속 오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지우의 당황한 표정, 할 말을 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랬어? 예린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뭐가? 할머니한테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잖아. 선영은 손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다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린이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많이 시켜. 준호도 거들었어요. 아이들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것에 대해 미안했거든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조용히 집에서 놀았어요. 평소 같으면 지우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정해뒀겠지만 오늘은 그런 지시가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마음껏 보게 해줬습니다. 저녁 6시 반 지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오전과 달리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오늘. 죄송해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지우가 사과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아. 선영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전의 긴장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말할게요. 지우가 약속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그날 밤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다행히 지우도 받아들여준 것 같았어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된 하루였습니다. 지우와의 대화 이후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우도 조금씩 말투를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해주세요. 대신 괜찮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가끔은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선영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선영 자신의 한계나 의견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건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낮 시간에는 거의 전화하지 않는 아들이라 선영은 뭔가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선영은 무릎 위에서 놀고 있던 예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색칠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선영은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어요. 뭔데? 말해봐. 실은 지우가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카페 창업? 네. 회사 다니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자기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하필 이때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는데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뭔데?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어머니께서 보증 좀 서주셨으면 해서요.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43살 된 아들이 그리고 38살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다니. 얼마나 되는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에요. 3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민수야, 그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우가 꼼꼼하게 계산해 봤는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아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카페 운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페 창업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선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 보증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 볼 시간 좀 줘.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서요. 민수의 재촉에 선영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하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알겠어.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선영은 발코니 난간에 기대섰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 안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전화했어? 아빠랑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선영은 손자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선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신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자신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였어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지우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9시도 안 됐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응, 일찍 왔네. 지우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서 들으셨죠? 제가 창업하려고 한다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 사실 어제부터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는데 오빠가 먼저 말씀드렸더라고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카페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요즘 카페 창업 컨설팅도 받고 있고 위치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선영은 며느리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근거 있는 건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야? 아이들도 어리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어머니,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나이만 더 먹어가는데. 지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잘 안 될 리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계산해 봤는걸요. 지우의 대답에 선영은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사업에서 잘 안 될 리 없다는 생각은 위험하거든요. 지우야. 선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엄마가 보증을 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지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선영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지우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응. 엄마는 보증 안 설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요? 뭔가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있다는 얘기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지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영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민수야, 너희가 어른이면 너희 책임으로 하는 거야. 엄마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생각해봐. 아이들 돌보기, 반찬 챙기기, 온갖 심부름까지. 그런데 이제 사업 보증까지 서달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실패했을 때의 책임을 엄마가 져야 할 이유는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영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섭섭해?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약간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섭섭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었어. 선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그건 너희를 위해서도 좋지 않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창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보증건으로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동안 지우와 선영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선영은 자신이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오후 4시쯤 아이들을 데리러 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사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어땠어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잘 놀았어. 오늘은 근처 도서관도 다녀왔어.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 도서관이요? 좋네요. 지우가 아이들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준호가 뛰어와서 엄마에게 자랑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할머니한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방법 알려줬어. 지우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 게임을 하세요? 응, 준호가 가르쳐줘서 해봤어. 퍼즐 게임인데 재밌더라고.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 게임은 중독성이 강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지 않다고 해요. 선영은 갑작스러운 지우의 말에 당황했어요. 중독성? 네.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것도 모르세요? 지우가 선영의 스마트폰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직도 이런 구식 앱 쓰고 계시네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세요? 라는 지우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디지털 기기 다루는 것도 너무 뒤처져 계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우야. 선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모르는 건 배울 수 있어.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선영을 바라봤어요. 네. 내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룬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란다. 선영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선영이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이런 것도 모르세요? 라고 한 거야?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말이야, 너보다 30년을 더 살았어. 선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 준호와 예린이가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룬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야. 나도 한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며 살았거든. 선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는 지금 나이에 시집살이를 해봤어? 애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해봤어? 시어머니 병간호 해봤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런 걸 다 해봤어. 그런데 스마트폰 못 다룬다고 해서 너한테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선영의 말에 지우는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게임이 중독성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 판단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65살이야. 뭘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할 나이라고 생각해. 물론 조언은 고마워. 하지만 하면 안 돼요라고 금지하는 건 아니잖아. 선영의 말에 지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게임 되게 잘해. 나보다도 잘한다고. 예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할머니가 퍼즐 진짜 빨리 풀어. 아이들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를 믿어줘.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지우야, 나는 내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술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그걸 빌미로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영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알겠어. 앞으로는 조심하자. 네, 정말 조심할게요. 그날 이후로 지우의 태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선영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고, 선영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뭘 찾고 계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요리를 찾아보고 있어. 와, 대단하세요. 저도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게 어려운데. 지우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해볼까? 선영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너는 젊은 감각이 있으니까 아이들 입맛을 더 잘 알 것 같아. 그날 오후 선영과 지우는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도 충분히 잘해. 다만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선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느꼈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선영은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존중받을 사람이구나. 선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선영과 지우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선영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책임을 선영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건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지우가 회사 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선영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이나 말이에요. 오후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65살의 몸에는 꽤 힘든 일이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잠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예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선영이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9시, 9시 반, 10시. 지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예린이는 소파에 누워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0시 반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늦게 끝나서. 지우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선영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아, 깜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우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애들이 엄마 기다리느라 못 잤어. 선영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재워주시면 됐는데. 지우가 무심코 대답했어요. 선영은 지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재워주시면 됐는데라니요. 지우야, 아이들 잠자리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 8시 반쯤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지우가 시계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아이들이 잠자리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겼어. 그것도 엄마를 기다리느라고.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수했네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우가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애들을 너무 늦게 재우셨어요.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요. 평소보다 늦게 잤나 보네요. 선영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기다리게 한 건 지우인데 이제 와서 아이들을 늦게 재웠다고 불평하다니요. 지우야, 어제 누가 늦게 온 거야?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연락은 왜 안 했어?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깜빡했다고 했잖아요. 선영은 점점 화가 났어요. 깜빡했으니까 내 잘못이 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긴 뭘. 내가 늦게 와서 애들이 늦게 잤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애들을 늦게 재웠다고 하는 거야? 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지.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한 거야? 내가 늦게 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애들이 늦게 잔 건 내 잘못이라는 거야?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해주겠어. 네.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 결과를 탓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터 당분간 애들 돌보는 건 너희가 직접 해.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디서 애들을 맡겨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야,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희의 일을 대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고. 선영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늦게 와서 생긴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회사는 어떻게 가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일이니까. 선영의 말에 지우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야.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해. 지우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우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야, 내 아내가 뭐라고 하더니? 애들 돌봐주시던 걸 갑자기 안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왜 그런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지우가 뭔가 실수를 했나 봐요. 실수가 아니야. 내 아내가 자기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기고 있어. 선영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민수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지우가 잘못했네요. 제가 지우한테 잘 말해볼게요. 말하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민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가 직접 해봐.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민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요? 너희가 진짜로 깨달을 때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조용한 집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없으니 너무 조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 선영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선영이 아이들 돌보기를 거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와 지우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직접 돌보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몸소 체험한 거죠. 첫째 날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지우는 급하게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종일반으로 바꾸려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야, 애들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네. 민수가 지우에게 전화해서 털어놓았어요. 오빠도 이제 알겠죠? 제가 매일 얼마나 힘든지. 지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걸 혼자서 다 하셨던 거네. 둘째 날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보채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 했고 병원에 데려가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화나셨는데 어떻게 연락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셋째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려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도와주셨을 텐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준호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지우는 퇴근 후 피곤한 상태였지만 아들 옆에 앉았어요. 문제를 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생각해 볼게. 15분을 씨름한 끝에야 겨우 풀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이런 걸 척척 도와주셨던 거네요. 넷째 날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 예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지금은 좀 바쁘셔.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준호가 엄마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섯째 날 민수와 지우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오빠,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주셨던 거네. 그런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민수와 지우는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섯째 날 지우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우야. 무슨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지우는 긴장됐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어요. 무슨 일인데? 이번 주 동안 애들을 직접 돌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는지. 지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래?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쉬워.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건데?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부탁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선영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또, 어머니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게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지고 어머니께 떠넘기지 않을게요. 지우의 말에 선영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다시 도와줄게. 정말이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날 지우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 주 동안 애들 봐주시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우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천만에. 우리 손주들인데 뭘.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쉬고 싶으실 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영은 며느리의 변화에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실 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서 조정할게요. 정말? 네. 그동안 어머니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선영은 변화를 실감했어요. 지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도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어요. 애들이 말썽 부리지 않았죠? 아니야, 잘 놀았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조금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를 일찍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우의 배려에 선영은 감동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배려해야죠. 며칠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지우는 선영에게 부탁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감사 인사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무릎이 아파서 좀 쉬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세요? 그럼 오늘은 제가 반차 내고 애들을 돌볼게요.
지우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어떻게 애들을 맡겨요? 제가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선영은 며느리의 변화에 감격했어요. 한 달 후 선영과 지우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네요. 과거 일은 됐어. 지금이 중요하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나는 내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정말 잘 알겠어요.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자. 그게 가족이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도 일찍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엄마 화해했어? 준호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화해한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거야. 선영이 대답했어요. 그럼 좋은 거네. 예린이가 박수를 쳤어요. 선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단순한 상처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지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었어요.